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오늘은 팍 작가님 없이 저 혼자 호스트합니다. 작가님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팟캐스트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네, 우리 결론은 이겁니다. 느슨하게 하자. 그래서 오늘은 좀 느슨하게 저희의 근황 토크 겸 각자의 사전을 운영하는 저의 좀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토크로 오프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최근에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저 되게 긴 머리를 꽤 오래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긴 머리에 완전히 풀뱅 이렇게 좀 오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르면서 단발까지 왔다가 지금은 거의 쇼컷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도 관리가 되게 편해요. 저는 그냥 이제는 머리 감고 드라이기로 슉 말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좀 많이 가벼워졌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쇼컷 사진을 제 블로그에 좀 올려놨는데, 혹시 제 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한번 쓱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수수진이라고 검색만 해도 제일 먼저 뜨니까 이렇게 쓱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제가 인스타그램보다 블로그가 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소셜 네트워킹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 이게 다 시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인스타 너무 재미없고, 좀 블로그가 요즘은 조금 더 저의, 취향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인정하는 부분이,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제가 하나에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심하게 몰입을 하고, 오로지 그 하나에 좀 집중하면서 약간 집착의 어떤 그런 경계까지 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집요한 태도가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장점이라면, 제 그림 작업, 혹은 제가 전시를 준비할 때 컨셉을 잡는 기획의 과정, 이런 것에는 엄청 도움이 되죠. 이거 하나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괜찮은 그런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일에 대해서는 되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근데, 좀 일상에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것에는 완전히 소홀해지는 거죠. 근데 이 소홀함이 이제 타인들로 하여금 갈등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늘 이제 제가 인식하기로는, 나의 과도한 몰입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겠지만서도. 근데 제가 요즘 완전히 빠져있는 게 사실은 팟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사전 이 팟캐스트를 저희가 2024년 8월에 처음으로 방송을 하고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나 이런 관심도에 상관없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그리고 팍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여지껏 좀 놀이처럼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나서 밥 먹고 무슨 얘기를 할지 대화 나누면서 별의별 얘기를 그냥 다 했는데 재밌죠. 너무 재밌죠. 그래서 누가 이걸 안 들어줘도 뭔가 나는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되게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저의 이런 각자의 사전에 대한 집착이 조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건강한 방식으로 몰입 정도면 참 좋은데 이게 과도한 집착이 되면 사실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가 되게 버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동료 팍 작가님께도 알게 모르게 부담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들으시는 분들 또한
어떤 저는 이게 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이 그냥 알게 모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다 같이 너무 막 힘줘서 가다 보면은 사실 이게 건강하게 오래 가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가려면 정말 느긋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늘 그런 느슨하고 느긋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늘 말하고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내 스스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저도 모르게 좀 자기 기만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좀 솔직한 저의 근황 토크를 하면서 막상 저의 이런 좀 각자의 사전 이 팟캐스트에 대한 집착적인 모습을 약간 느끼고 나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집착적인 부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물론 이게 스스로 자각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좀 하루 종일 뭔가 똑같은 것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마음을 다 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느껴지면은 한번 좀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간은 저희 각자의 사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 팟캐스트를 느슨하게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뭐 느슨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대충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 하면 좀 쉬었다 갈 줄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 있죠. 내가 이거를 막 두 손에 꽉 내 거라고 막 쥐고 있었어. 근데 이걸 제가 조금 이제 그 두 손을 조금 느슨하게 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팟캐스트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런 저희의 좀 이렇게 느긋하고 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듣는 여러분들께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오프닝을 시작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단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는 여유입니다. 여유.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은 단어인데요. 네, 먼저 여유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을 여, 그리고 유자는 넉넉할 유자예요. 그래서 남아서 넉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무언가가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남아있음을 뜻하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유, 남아서 넉넉한 상태.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삶에 여유가 없을 때 저는 이 단어를 좀 떠올리면서 심상을 몸에 새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네, 그럼 한번 표준 국어 대사전 좀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네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넉넉하여서 남음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서두르지 않고 느긋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사실 뭐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 좋은 의미로 느껴집니다. 넉넉하고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고. 네, 지금 우리 각자의 사전에 그리고 저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여유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좀 알아볼게요. 고대 철학자들을 살펴보면요. 여유로운 삶을 강조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는 너무 과한 것 혹은 정도가 지나친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부족한 것만큼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과유불급. 즉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인생에서 뭔가 막 되게 부족한 것, 어떤 기근의 상태 이런 걸 당연히 좋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너무 과한 것 또한 이 결핍이나 부족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동시에 삶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삶이 나도 좋은 걸 아는데 자꾸 뭔가를 더 원하게 되고 내가 자꾸 막 결핍을 더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더 정도를 지나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과유불급, 동양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면, 서양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내면의 충족과 균형 잡힌 삶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즉 여유를 갖고 자신을 성찰할 때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 그래서 아까 공자가 했던 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 모두 중용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가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여유를 갖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특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도시에서는 참 이 여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일상이 아니야. 스트레스가 오히려 일상인 거야. 근데, 저도 제 스스로 사실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이라고 제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유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좀 새삼스럽게 다가와서, 이번에도 역시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챗 GPT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우리 챗 GPT가 저에게 이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줬는데 여러분께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챗 GPT가 저에게 소개한 방법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디지털 디톡스라는 이름으로 잠깐 디지털 기기를 멈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AI도 그렇게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지 말고 하루 최소 1시간은 아날로그 시간으로 정해서 책을 읽거나 혹은 직접 글을 써보는 습관을 들이면 여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쵸? 두 번째 추천해준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도적인 비생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아무래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오히려 아무 목적 없이 산책을 하거나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면 이게 창의성을 높이고 내면의 여유를 만들어준다라고 저에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네, 3번째도 한번 볼 텐데, 3번째는 속도 조절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속도 조절 실험이 뭐냐? 하루 동안 모든 행동을 일부러 천천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밥도 일부러 더 천천히 씹고 걸음도 일부러 더 느리게 하고 빨리 타이핑할 수 있는 것을 반대로 종이에 손으로 써보는 그런 방식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디지털 미니멀리즘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직접 써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주변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3가지 방법이 저는 좀 교과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우리는 너무 잘 알지? 교과서에 쓰여 있는 걸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어도 실행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저는 오히려 제가 늘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챗 GPT지만 뭔가 이번 답변을 너무 판에 박힌 답변이다. 약간 저는 조금 불만족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물론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근데 혹시 그러니까 조금 더 개인화된 방법을 좀 색다르게 발견해 볼 수는 없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고
또 여러분들께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삶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낀 적이 언제였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여유를 느낀 적이 언제였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지금 2018년도 말에 개인 사업자 프로젝트 158이라는 이름의 개인 사업자를 오픈한 이후로 여지껏 단 한 번도 진정한 여유를 느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저의 답변입니다. 좀 기분이 묘하네요, 제가. 왜냐면 단 한 번도 내가 그 개인 사업자 오픈한 이후로 진정한 여유를 느낀 적이 없다니.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이 여유라는 단어를 오늘 가지고 온 거 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의 형태로, 독립된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멈추면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것이 멈추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여행을 가서도 일을 해야 하고, 뭐 조금 쉴 때도 완전히 뭔가 이제 완전히 풀어질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진정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생각해 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뭔가 바로바로 답변할 수 없어서 약간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이 오히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행위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를 갖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네. 요 질문은 오히려 조금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 삶에서 여유를 쟁취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은 아무래도 저의 어떤 집착적인 면, 일에 대한 집착적인 면을 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이 바로 저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소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를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처럼 또 창작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좋은 인풋을 넣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야 또 좋은 것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여유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에도 뭔가를 더 내 정신에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좀 그런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런 태도를 좀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약간 집착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없을 때 저는 굉장한 불안을 느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활자 중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제가 읽고 있는 어떤 대상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나의 이런 활자 중독의 면도 조금은 좀 중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여유를 갖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어떤 일종의 저의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의 삶에서 여유를 더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저는 오늘 이 녹음을 마치고 잠깐 밖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냥 작업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바로 일을 하는데 카페에 가서도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러니까 거의 요새는 카페를 안 갑니다, 사실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까워.
징그러워. 이 말을 해놓고도 징그러. 아주 징그러워. 그러니까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멍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제가 지금 아까운 거예요. 내가 한시라도 뭐 그림이라도 하나 더 그릴 수 있고, 내가 진짜 기획서 한 문장이라도 더 쓸 수 있는데 내가 카페에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진짜 여유 있는 커피 타임. 근데 커피 마실 때 책 안 가져가는 거. 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계속 나 좀 징그러운 인간 같아. 네, 저는 막 전자책을 구독해서 보고요. 그 예스24에서 나온 전자책 크레마 아시죠? 네, 크레마도 제가 구독해서 보고, 그리고 전자책이 2개예요. 리디북스까지 있어. 전자책을 2권을 보면서 거기다가 종이책까지 사가지고 읽는 진짜 지독한 활자 중독인데, 근데 이 활자 중독의 근본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멈춰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 이 근본에 있는 게. 내가 물론 저는 책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 이제 장르 문학인데, 근데 요새는 이제 장르 문학을 많이 보기보다 막 스릴러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지 않고, 요새는 되게 좀 지적인 거, 막 과학적인 거, 좀 이런 지식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탐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 저의 작업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적인 면도 있지만, 요새는 또 이 각자의 사전 팟캐스트에서 뭔가 한자라도 좀 여러분들께 좀 지적인 그런 자극을 주려면 내가 많이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집착적인 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의 책 안 가지고 나 맨몸으로 진짜 카드 하나 달랑 들고 카페에 가기, 이걸 제가 오늘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의 삶에 좀 여유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네요.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그냥 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면이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내가 독서를 하고 이런 지적인 욕구를 채워나가는 것에 굉장히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었는데, 또 그 내면, 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약간의 강박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나서 제가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했는데요. 내 삶에서 진정한 여유를 느낀 적이 언제였을까? 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여유를 느낀 적이 최근에 없어서 여전히 난 답변할 수 없겠지만, 약간 의지적으로 내가 책도 안 보고 내가 휴대폰도 안 보고 내가 글도 안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챗GPT는 뭐 핸드폰 잠깐 내려놓고 뭐 글씨를 써보세요, 뭐 책을 읽어보세요, 뭐 속도를 늦춰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무위의 상태를 한번 좀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또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집착. 그러니까 제가 활자 중독이 아무래도 내가 이거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매일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는단 말이에요. 막 주변이 다 그런 사람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뭐라도 하루에 내가 뭔가를 읽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집착적인 성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독교에서도 가르치는 그 신앙의 방법을 보면은 비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까지도 완전히 그냥 비워내고 계속 비워내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제 내 몸에 채우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막 읽느라 바쁜 거지, 막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되는 거지, 막 억지로 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무의의 상태, 차라리 그 시간을 내가 아주 조용히 그냥 기도를 한다든지. 근데 기도를 할 때도 뭔가 내가 막 바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소망?
소망을 품는 것? 그러니까 그냥 그런 방향으로 좀 제 삶의 그 무의의 시간을 늘려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의 각자의 사전을 통해서는 여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삶에 여유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의 제목은 끝없이 채우려는 손을 거둘 때 삶은 스스로 숨 쉴 공간을 만든다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 맥시멀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 과도해지다 보니 오히려 그 결핍보다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스스로 좀 숨 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끝없이 채우려는 그런 방식을 약간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정말로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각도 들고 더 좀 여유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순한 보습, 온 가족을 위한 차앤맘 피토세린 대용량 로션을 소개합니다. 네, 차앤맘 피토세린 모이스처 로션은 차바이오 그룹의 피부과학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피토세린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에요. 이걸 씹네. 여러분, 저 이거 각자의 사전 하면서 진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말을 되게 많이 더듬는다. 죄송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차앤맘 피토세린 모이스처 로션으로 로션 소개를 좀 돌아가 볼게요. 네,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보습력을 강화하는 피토세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션입니다. UWG 그린 등급의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수수진 작가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저죠. 네, 민망해. 네, 저랑 이제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용량을 2배로 늘린 500ml 대용량 한정판 피토세린 모이스처 로션 전보 에디션을 출시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이거 진짜 매일 쓰는 로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수영인이잖아요. 근데 수영인은 기본적으로 몸의 건조함이 데일리예요. 그런데 이 제품 바른 후로는 막 등 간지럽거나 이런 게 좀 없어져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게 나름 또 이 작업을 할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패키지 앞면에 한글로 되게 크게 촉촉 보습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패키징 작업 디자인할 때 저는 이 글씨가 약간 뭔가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이제 새로운 패키지 할 때는 좀 빼보는 거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내가 바보였어. 이거는 더 크게 넣어야 돼. 왜냐면 진짜 정말 진심으로 촉촉 보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의 패키지 앞에 당연히 전면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사실 이걸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은 아이나 어른 누구나 쓸 수 있는 너무 순하고 좋은 제품이니까요. 꼭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이게 디렉터파이, 유튜버 디렉터파이도 추천한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너무 당당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팟캐스트 즐겁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여유롭게 살아봐요. Please. 네, 우리 일상에서도 좀 익숙하게 쓰지만 조금 더 새롭게 내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단어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단어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혹시 경험이 있다면 저희 스포티파이, 유튜브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채널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단어로 만나요. 안녕.